대한민국의 나라가 자살하는 우리 사회의 혼란으로 이끌어온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로서 우리를 무단 통치해온 수괴 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도록 오랜 세월 동안에 호시탐탐 적화 공작을 편 북괴의 적화 야욕이 있지만서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나라의 망국의 영순위로 숙청당할 법률가들이 이 짓거리를 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구성원들인 법률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현직 법관, 변호사 출신 수괴통령 문재인, 검사 출신 수괴통령 윤석열, 이들의 불법 행위에 침묵하는 비굴한 법률가들이 나라 대한민국의 망국을 향하여 좀먹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를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서 내쳐서는 문재인 윤석열의 8년 동안에 그들 불법 가짜 대통령이 우리를 불법 무단 통치해왔다는 사실로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이미 이렇게 적화되었다는 증거인데도, 그런데도 우리나라 안 망한다고요? 불법 가짜 수괴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심리 종결을 앞두고서 지극히 국회 일방을 향한 편파적인 헌법재판 진행의 작태를 보면서 모른 척 방관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고발 올려드림이니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왜 우는지,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 할 것만 왜 망하게 되었는지는 알고서 숙청이 되거나 노예 인민이 되어야만 그래도 보다 인간적이지 않을까 하여 고안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본 방송에 이어 그들이 대통령 아닌 부적법한 수괴통령임을 밝혀놓았으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지난 2017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고서 수괴정권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준 헌법재판소가 2025년 을사법난을 획책하고 있는 5가지 작태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 올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괴정권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준 헌법재판소는 수괴통령도 탄핵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헌법재판관은 임시방편인 가처분 결정으로 법규의 효력도 마음대로 정지시켰습니다. 7인 이상의 재판관 참여로서 열 수 있는 심리 가능 요건의 정족수를 마음대로 개폐시켰습니다. 국회 소추 결의에 앞서 증거조사도 하는 탄핵심판에 위법한 증거로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돕는 게 헌법재판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초식에 안에 있는 엿장수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지난 2017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고서 수괴정권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준 헌법재판소가 2025년 을사법난을 획책하고 있는 이상의 5가지 작태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 올려드리겠습니다. 적법한 대통령 아닌 수괴통령도 탄핵하나? 앞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헌법재판을 받을 자격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거국적인 엄청난 법률 착오에 의한 적법한 대통령 아닌 수괴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에 실패한 계엄포고로 탄핵심판에 피소추되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적법한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어 사실상의 대통령 직무로서 행세한 수괴통령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묻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양측의 변호인들은 이적 카르텔의 자작극을 동행 지속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수괴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도록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할 일인지도 묻습니다. 선량한 국민만이 모르는 헌법재판소, 여야, 당정, 언론 등 망국의 이적 카르텔 세력들은 수괴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올려 연출하는 헌법과 법률상의 법치 정의를 흐트리며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내친 정유법난에 이은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정권 8년 그리고 마치 적법한 대통령을 파면시킨 듯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를 완벽하게 허물고 있는 과정의 수괴통령 탄핵심판 각본이 이적 세력 그들의 대업 완성으로 무섭게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가처분으로 법규의 효력도 정지시키나?
2024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입법 깡패 집단 국회로부터 8월 5일 탄핵 소추를 당하고서 10월 10일 그 반격으로 본안 사건이라고 하는 주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에 부수적인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당시 9명이던 헌법재판관들은 10월 17일 퇴임하는 재판관들로 인해 장차 6인으로서는 심리도 열지 못하니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강행 법규로서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당해 법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강행 규정이지 필요하다면 6인으로서도 심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6인으로서 심리를 계속하게 한다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본안 사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대적인 신청 사건의 인용으로서 법규의 적용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본안의 결정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된 본안 사건이 아닌 신청 사건으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규범이며 이를 근거로 한 헌법소호단의 지적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판단할 객체의 소재는 국가기관인 행정청의 처분행위를 가처분할 소재로서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은 법규의 효력 정지를 구한 것으로 가처분할 여지의 판단 객체가 다른 아닌 것이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으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느냐? 는 의문이 생길 분도 계실 것으로 흔히 아는 간통죄 법규의 폐지가 생각나실 터인즉 그것은 간통죄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판단해달라고 한 본안 사건에서 그렇게 결정 나온 것이었습니다. 본안이 아닌 본안의 부대적인 신청 사건으로 법규의 효력 정지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안 사건의 간통죄 법규 폐지와 본안 아닌 신청 사건의 법규 효력 정지가 다른 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 그의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결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처분 제도의 관련 법규입니다. 이렇게 법규의 효력을 정지 폐지시킬 수 있는 본안과 이를 할 수 없는 신청 사건이라는 차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법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은 그 취급 경로가 분명히 틀렸었습니다. 또한 현행 법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국민의 공공복리에 관한 것으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법규의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으로 이에 잘못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구한 청구 본안 사건으로서가 아닌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서 법규 효력의 적용 정지를 구했던 것으로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의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리 결정에 정족수 필요 없는 헌법재판인가? 국민의 사건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9명이거나 7명이거나 6명이거나 그 이하이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상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에서 최소한의 심리 정족수 요건인 법규 유지는 법으로 정한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법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관장 업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서의 판단이 아닌 법률 외적으로 헌법재판관 임의의 법규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은 국회 입법권의 명백한 침해 행위였습니다. 이런 위법한 결정에 근거하여 언론은 마치 장차로는 이 결정으로서 다른 여타의 헌법재판 및 수개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아니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정유법란에서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결원재판부에서도 헌법수호 운운하며 8인의 결원재판부로서 심판을 결정했듯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확대 적용. 심리하면서 또한 결원재판부에서 마찬가지로 헌법수호 운운하며 수개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2025년 을사법란을 획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법한 수집 증거로서 탄핵 심판은 정당한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탄핵 심판에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2025년 을사법난을 획책하는 헌법재판소는 수계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2024헌 나팔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 기록인증 등 본송 부촉탁 등을 요청하고서 그 회신의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법을 위반하고서 경찰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아 윤석열의 탄핵의 증거로 사용할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탄핵 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력이 배제되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었음에도 2025년의 헌법재판소 역시 2017년 정유법난의 후예답게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위법을 저지른 무법재판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증거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강행 규정으로서 재량 규범이 아닌 귀속 규범임이 분명한데도 탄핵 심판의 관여 재판관들이 이를 모르고 직권 남용을 범하지는 않았을 터인즉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미 탄핵 심판 이전에 파면의 결론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만을 진행하고 있음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법률상 원인 없는 수계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이며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강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심판의 종국 결정은 이미 헌법재판관들의 내심에 결정나 있을지도 모를 일로서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법한 탄핵 심판 진행 및 결정은 결국 무법재판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은 없었습니다. 2017년 정유법난의 주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서나 2025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서는 전혀 다를 바 없는 헌법 파괴의 밥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이며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을 헌법개판관들 마음대로 파괴하고서 저들 입맛대로 끌고 간 그들만의 마이웨이였을 뿐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로서의 공정, 타당, 합리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나 지금 2025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나 피청구인에 대한 주 2회 재판의 강행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마녀 사냥식으로 이미 결론난 답정너였듯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신문 시간의 제한 등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서두르는 모습은 꼴사납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지적한 대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 비판은 받아 마땅한 2017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습니다. 이 지검장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했지만 문영배 재판관은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윤석열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면서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내심의 정보를 다 노출하도록 진행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헌법개판입니다.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추가 신문의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판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재판에 처음 나타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듣보잡 개판입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한 곳으로 이것은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뻔한 처사가 헌법재판 진행의 태도입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반대 측의 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무장해제를 강요당하고 신문 시간마저 엄격히 제한당함으로써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공정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스포츠 경기도 아닌 각 30분씩 때리되 어디를 어떻게 때릴 것인가를 미리 공개하고서 서로 때리면서 모자라면 15분씩만 더 때리도록 하는 참으로 황당저질스럽기가 국제적 망신감입니다. 이런 진행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갑론을박의 논쟁에서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양측의 똑같은 시간만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분명 추궁할 부분이 많은 측이 있기 마련인데도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도 시간 분량의 공정한 배분으로서 그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으로서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 헌법개판소의 헌법에 대한 이해 수준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다라고 소송상의 답변을 내었던 헌법지식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형사자법도 이렇지는 않은 피청구인 측의 변론기일 조정 요청도 묵살되는 헌법재판정에서 행해지는 작태가 가관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의 변호인들은 불법 탄핵 심판에 들러리 서주는 역할이 아니라면 변호인석에서 당장 물러나 적법 절차를 행동으로써 촉구하고 이런 헌법개판소를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야 할 우선적 과제이자 법률가로서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법치 질서는 헌법과 국가를 운영하는 공법이 파괴되고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개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만큼 적화 파괴되었다는 실증을 국민 여러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7년에는 대통령 박근혜가, 2025년에는 수개통령 윤석열이, 내일 만국에는 우리 국민이 당할 수순에서 받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요구는 이미 때늦은 후회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토록 망고지도록 방치 방임한 법률가부터 깊이 반성 자각해야 할 일입니다. 불법 불의를 보고서도 즐거운 뒷담화로 입방 하나 찌어온 언론도 이 나라의 망국을 선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률가와 언론은 국민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일입니다. 헌법 수호는 국민의 사명입니다.